사실 저희도 매번 할 때마다 떨려가지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막상 세팅하는 순간이 되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떨리는 것도 까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커다란 캐리어 하나를 들고 거기에 컬렉션 짐을 넣고요. 공간으로 가서 서가를 세팅하기로 한 자리에 이제 후딱 꽂으면서 주인장의 피드백을 듣는데요. 공간에 잘 어울리게 꽂고 예쁘고 세련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장한테 책을 꽂으면서 컬렉션 버스킹 기간 동안 이런 책이 당신과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주인장은 어떤 걸 신경 써야 한다 라는 걸 알려드려요. 만약에 우리가 대출 반납을 하기로 했다 하면 도서관이 먼저 시스템이나 안내문을 준비하잖아요. 주인장들은 그게 낯설 테니까 많이들 걱정하세요. 그때 대출에 가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이 안내문 한 장만 보여주세요. 이렇게만 말해주세요 하고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주인장들 마음에 이 컬렉션이 드는지, 이 컬렉션들의 주인공이 당신들이다 라는 걸 꼭 말아주고 반응을 지켜봐요. 정말 뿌듯했던 건 아까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자동차 정비소 주인장이 야 이거 도움 되겠는데?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바로 앉아서 정비소에서 책을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우리 단골 손님한테 이거 좀 보여줘야겠다. 오면 보여줄게요 하고 나중에 따로 며칠 뒤에 단골이 이렇게 되게 좋아하더라 라고 피드백을 주실 때도 있었어요. 또 이때 버스킹 준비를 하면서 주인장하고 나눴었던 대화를 기억하실 거잖아요. 그때 사장님 그때 그런 고민 하셨잖아요. 이 책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주인공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대화로 즉석 레퍼런스를 시도하기도 하는 편입니다. 이건 머무르는 공간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고 완결에 집착하다 보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느티나무가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했던 경험 중에서 시청 로비나 미술관, 대학교, 서점 이런 곳에서 봤을 때 사서가 앉아있을 자리가 있으면 레퍼런스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 공간을 소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느티나무가 첫 전시에서는 사서의 북바라고 해서 사서가 바 안에서 컬렉션을 꺼내주고 노트북을 한 대 두면서 질문이 있으면 북바에 오시라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찾아보겠다 라고 안내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골목을 바꾸는 작은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한 골목에 여러 개의 가게가 있으니까 사서 한 사람이 한 곳에 상주하면서 맞이하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카페에 아지트처럼 짐을 놓고 마침 들어오는 손님이 있으면 그때 가서 컬렉션 버스킹 브루셔를 건네고 딱 3개만 말했습니다. 저는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왔고 여기 있는 책들은 자유롭게 읽고 빌려갈 수 있으며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와달라. 네, 나눠주는 브루셔에도 사서에게 언제든지 궁금한 걸 물어보라. 함께 자료를 찾아보겠다 라고 적기도 했어요. 꼭 소리내서 말해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말을 걸 때 경계할 때는 여기 그러니까 오늘의 사서입니다 하고 이제 느티나무 도서관이 적힌 명찰을 꼭 들어 올리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도서관 사서라고 말할 때 말문을 여는 게 되게 반응이 많이 달라지세요. 그래서 경계하는 표정을 한껏 덜어줄 수 있는 명찰을 꼭 챙기시면 좋고요. 거기서 좀 더 대화가 이어진다면 눈에 띄는 컬렉션이나 자료가 있으세요? 하고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좋고요. 100명 중에 5명만 대답하더라도 일단 시도해본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부딪혀 보시면 다른 결과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인장하고 컬렉션 서가를 보면서 이 컬렉션 마음에 드세요? 하고 피드백을 듣는 것도 일종의 레퍼런스라고 생각해요. 또 오가는 시민이 컬렉션을 보고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때 그 시민의 반응을 듣고 생각을 한번 물어보는 것 자체도 레퍼런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음 도서관 컬렉션에 반영되면 그 자체가 도서관에서 아웃리치하면서 벌이는 정보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요. 기억에 남았던 레퍼런스는 동네 서점에 버스킹을 갔을 때였는데 손님들이 제가 사서가 아니라 서점 직원인 줄 알고 자꾸 저한테 책 위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서들은 알잖아요. 책이 너무 잘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밌어서 그냥 서점 지기처럼 책도 좀 같이 정리하고 물어보는 손님들한테 책도 찾아드렸는데 이 책이 더 재밌어요 하고 좀 매출을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때 어떤 손님이 돌봄에 관한 컬렉션을 한참 보시길래 슬쩍 가서 이 주제 관심 있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본인이 아픈 가족을 간병하고 있고 일도 병행하는 터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많이 힘들더라 라고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때 마침 신간으로 일하는 딸이라는 컬렉션 주제의 책이 있었거든요. 그때 서점에는 신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간 코너로 가서 그 책을 바로 권해드렸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실지 아직도 종종 생각이 나네요. 또 대학교 라운지에서는 대학생들을 주로 만났는데요. 그때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와서 졸업 후에 어떤 식으로 일할 수 있는지 선배 사서들을 보고 많이 고민을 털어놓고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버스킹 부대 행사도 여느 도서관의 야외 행사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느티나무가 우왕좌왕 몇 년을 해오면서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겠어 혹은 이런 건 꼭 필요하겠다 싶었던 게 있는데요. 돌발 상황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첫 번째로 공간 답사를 가는데 그때 꼭 유아차나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는 확인하고요. 짐을 운반할 엘리베이터의 크기도 확인합니다. 만약에 부대 행사에 필요한 짐이 많은데 엘리베이터 크기가 너무 작으면 그때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또 행사장과 주차 공간이 가까운지 혹은 근처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요. 또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장소가 야외라면 전기가 있는지,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지, 실내라면 콘센트 위치는 어딘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행사 전후로 틀 음악은 언제 어떻게 할지, 그리고 틀 수 있을지 이런 걸 먼저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인원인데요. 사전 신청을 받아서 당일에 몇 명이나 올지를 먼저 체크해보고 당일에 오는 인원 중에 유아차나 휠체어나 보조기를 사용하는 인원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어 통역 서비스나 보조자막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미리 섭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신청을 받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사 전날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마이크나 음향 장비를 쓰는 행사라면 도서관이 아닌 공간인 만큼 사전 리허설을 하는 게 도움이 됐고요. 행사에 필요한 테이블이나 의자, 빔 프로젝터, 음향기기, 노트북 같은 필수품을 한 번 더 확인해 봤고요. 행사 인원이 예를 들면 30명이 신청을 했다 하면 최소 20명은 오겠다 라고는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못 오는 경우 도서관에 연락을 달라라고 행사 전날 신청자에게 문자를 한 번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내 선에서 해결을 할 수 없다 하면 우리 도서관에서 혹은 우리 조직에서 이 상황을 해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연락처를 비상연락망으로 가져다 뒀고요. 큰 사건 사고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짐을 나르다 보면 손가락을 베일 수도 있고 좀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처치할 수 있는 응급구조함을 하나 갖다 놓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사실 당일이 되면은 하는 상황의 연속이거든요. 예를 들면 골목을 바꾸는 작은 가게들에서 저희가 열었던 타이니 콘서트에 스테이지가 2개였어요. 하나는 카페였고 하나는 와인바였는데 스테이지가 2개니까 공연을 2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2타임의 공연 시간이 너무 밖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향 장비를 들고 한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 많은 짐을 다 가지고 달려서 다른 공간으로 갔어요. 그게 시간을 잘못 잡은 거죠. 또 이런 거 외에도 엘리베이터가 작은 공간에 너무 무겁고 큰 가구를 가져가서 결국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단으로 날랐던 일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두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해프닝 정도 같아요. 그래서 야외 행사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다 보면 돌발 상황에도 덜 당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너무 순탄한데? 하면 이상할 정도인 것 같아요. 컬렉션 버스킹의 묘미가 그만큼 우연과 변주에 있더라고요. 느티나무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100번의 시뮬레이션을 하면 101번째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변수는 있을 수밖에 없다.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현장에 집중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우연을 만날 때가 많아요. 가장 최근의 예시를 좀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골목을 바꾸는 작은 가게들을 참여 중인 와인바 이야기예요. 이 와인바에는 맛있게 취한 사람들이라고 애주가에 관한 컬렉션을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대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손님 중에 컬렉션 책의 작가가 왔다는 거예요. 와인바에 들른 손님들한테 이 컬렉션 보세요 하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한 분이 유심히 둘러보다가 이거 내가 쓴 책인데? 하고 이렇게 비명을 지르셨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작가님이 직접 우연히 바를 들렀는데 거기에 내가 쓴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단골 손님이 됐다는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이런 우연을 비롯해서 사서와 도서관이 버스킹 장소나 컨셉에 맞춰서 변주한다고 느꼈던 건 또 첫 여행부터였어요. 첫 여행 때는 로비에 갔었는데 시청 청사 로비였어요. 사실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사서한테 길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위치였어요, 그게. 그래서 되게 화난 얼굴로 와가지고 민원실 어딨냐? 라고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어떡하지? 했는데 이제 며칠 지나니까 사서들이 다 시청 건물 구조를 외워서 그거 몇 층에 가시고요. 민원실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사실 저희는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도서관 사서입니다. 나오는 길에 여기로 다시 와서 컬렉션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하고 이제 웃으면서 말하는 방법까지 약간 터득했던 거예요. 물론 다시 돌아와서 컬렉션을 보러 오신 분은 그중에 절반도 되지 않지만 버스킹을 하면서 장소에 맞춰서 약간 사서의 정체성도 살짝 변주를 주고 퇴짜도 많이 맞는 경험이 버스킹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봐 하는 걱정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